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독도의 멸종위기 동물을 함께 공부할 월곡초등학교 교사 김재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독도의 멸종위기 동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4가지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독도에 특이한 생태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도에 멸종된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도 한번 안내해 드리고 세 번째로 독도의 멸종위기 동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멸종동물과 멸종위기 동물들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독도의 생태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섬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는 깊이 아주 큰 산처럼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도는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독도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독도를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갈라파고스는 아프리카에서 떨어져서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독도도 우리나라에서 떨어져서 그곳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에서는 지도에서처럼 난류만 흐릅니다. 하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는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게 됩니다. 2개의 해류가 만나서 차가운 쪽에서 사는 한류성 어종과 따뜻한 곳에서 사는 난류성 어종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황금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 먹을거리들 때문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독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도가 있는 동해는 서해와 남해와는 다르게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잡아먹는 해양 포유류들도 많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도에서처럼 독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동해를 건너가는 철새들에게는 바다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독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식물, 곤충, 그리고 조류, 그리고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했는데 독도에서는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미기록종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독도의 이름을 달고 이제 학술적인 이름으로 붙어서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사는 독도,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독도에 도대체 왜 멸종이라는 일이 있을까요? 자, 독도의 멸종동물들을 살펴보면 생물종이 감소하는 원인들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세 번째는 불법 포획 및 거래, 네 번째는 외래종 침입과 질병, 5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서식지 파괴는 무분별한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사는 곳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이고요. 기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강우량이나 습도 등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독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주대감이 달라졌다. 핫해진 독도 바다에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독도 바다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독도 주변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지금은 잡히지 않죠. 명태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하지만 명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산호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은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는, 멸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포획 및 거래인데 이거는 후에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종 침입과 질병인데 독도는 독립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래종 그리고 거기에서 딸려오는 질병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독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독도 생태계 파괴범, 집쥐와의 전쟁 돌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집쥐는 육지에서 살아요. 그런데 독도라는 섬에 집쥐가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쥐 때문에 위협을 받는 동물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독도의 멸종동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동북 문헌비고 여지고라는 기록에 보면 이런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 큰 짐승이 있는데 모습은 소와 같고 눈동자는 붉고 꼬리는 없다. 해안에 떼를 지어 누워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코지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달아나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가지라고 한다. 이름을 봐도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그럼 조금 더 힌트를 줘볼게요. 그 짐승의 가죽은 물에 젖지 않으므로 안장, 풀무, 가죽신 등을 만들 수 있다. 자,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 동물은 바로 바다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다사자가 살았나?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 문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강치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치가 많이 관찰되었던 이 강치가 왜 멸종이 되었을까요? 이 강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바다사자 속의 해양 포유류이고 주로 서식하는 곳은 한반도 동해안 및 일본 열도 해안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큰 가재바위 또는 작은 가재바위라고 해서 주변에 바다사자가 쉬기에 좋은 바위가 많고 난류와 한류가 뒤섞여서 먹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치가 살기에는 최고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강치에게 위기가 좀 생겼어요. 이 바다사자는 잡아서 기름을 짜거나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어린 강치는 잡아서 서커스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멸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여기를 지나가던 어떤 어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강치를 잡아서 팔면 엄청난 돈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독도에 있는 강치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바로 이 인물에 의해서요. 나카이 요자부라라는 인물이 이 어업권을 가지고 바다사자를 잡기 시작합니다. 잡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먼저 새끼를 잡아요. 새끼를 잡으면 어미와 아비가 뒤쫓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사자를 가족을 통째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치가 굉장히 강하게 반항을 하니까 창으로 찌르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포획량을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 그 표시된 부분이 추정 개체수이고요. 파란색으로 그 표시된 선이 포획 수입니다. 1900년대에는 3,200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무려. 강치가 평균적으로 1마리에서 2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숫자를 잡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5년 뒤에는 300마리 정도 잡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 1930년대에는 수십 마리, 그리고 1940년대에 강치잡이가 종료가 되는데 그때는
거의 개체수가 없어지죠. 그리고 1976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절멸종, 즉 멸종된 동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에 가면 강치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강치를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독도에는 이 강치 말고도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멸종위기 동물은 해양보호생물이라고 해서 해양환경정보 포털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생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을 기록을 했고, 독도에서 사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독도를 지나가거나 독도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 동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동물은 바로 점박이 물범입니다. 강치랑 비슷하지 않나요? 강치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색 혹은 회가색 바탕에 타원형 전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수명은 30에서 35년 정도 됩니다. 먹이는 어류, 그리고 두 종류, 오징어와 같은 것들을 먹이로 하고 하루에 100km 이상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30분 정도 잠수가 가능하고 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식하는 곳은 서해안에 있는 백령도에 많이 보이는데 수온이 낮을 때는 독도 및 울릉도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한때 그 관광객들이 점박이 물범을 보고 독도 바다사자가 강치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독도 바다사자랑 점박이 물범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독도 바다사자를 보시면 독도 바다사자는 헤엄을 칠 때 앞다리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점박이 물범은 뒷다리로 헤엄을 쳐요. 그래서 독도 바다사자는 이렇게 몸을 세울 수가 있지만 점박이 물범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배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도 바다사자는 뒷바퀴를 이용해 걸을 수가 있는데 점박이 물범은 배를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정말 귀엽겠죠? 자, 독도 바다사자는 그리고 작은 귓바퀴가 있어요. 이 사진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 찾아보시면 이 귓바퀴가 독도 바다사자는 있는데 점박이 물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형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요. 점박이 물범은 피부에 점이 많고 독도 바다사자는 갈색, 털이 매끈합니다. 하지만 독도 바다사자처럼 점박이 물범도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방 긴수염고래입니다. 동해와 오호츠크에 이 아극지대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길이는 무려 17m에서 18m 정도, 체중은 약 100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느린 속도로 헤엄을 치면서 요강류나 작은 갑각류를 섭취를 하는데 옛날 프랑스나 미국 사람들이 포경을 위해서 동해까지 왔다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7세기에 상업적 포경이 시작된 이래 첫 번째 남획 대상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엄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는 물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죽였을 때도 쉽게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 긴수염 고래처럼 강치도 비슷하게 기름이나 그 다음에 가죽을 활용한 거죠. 이 북방 긴수염 고래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 의해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가 되어 지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에서 발견된 점해마입니다. 해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김새가 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머리가 다른 어류랑은 다르게 직각으로 구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치거나 약한 조류가 느껴지면 몸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피나 산호가지 등의 꼬리를 감고 매달려서 몸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주위 환경에 몸을 숨깁니다. 독도 주변에는 많은 산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점해마가
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에마는 등 뒤에 3개의 뚜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점에마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식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식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민감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못한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다새우리입니다. 북태평양의 무인도서, 우리나라에서는 칠발도, 구글도, 그리고 독도에서 발견되는 조류인데요. 부리는 짧고 굵은 회색빛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검은색 뿔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기에는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번식기가 아닐 때는 주로 바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바다새우리는 정말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구에 의한 혼획, 그러니까 바다새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어구에 의해서 바다새우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해양의 기름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새우리도 기후변화 및 수온변화에 따른 오종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멸종위기 동물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숨새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아시아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사수소, 구글도, 독도 등의 무인도서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몸체와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나무나 벼랑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넓은 땅 위에서 달리다가 날아오르는 조류입니다. 땅 속에 터널 모양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둥지를 만드는 새이고요. 숨새는 원래는 멸종위기 동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집쥐가 침입을 했어요. 육지에서 살고 있는 집쥐가 독도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외래종인 집쥐가 숨새의 알을 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래 포식자의 침입에 취약해져서 번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숨새는 멸종위기 동물에 지정이 되어 있고 2, 3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10월에는 호주 등의 바다로 이동하는 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독도에는 멸종된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 동물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우리가 좀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멸종위기 동물 모음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 모음집은 이 칼레이도 사이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면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도안. 이 도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 채널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풀, 가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순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른다. 두 번째, 접는다. 세 번째, 붙인다. 네 번째, 돌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도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깥쪽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 굵은 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도안을 잘라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끝에 이 부분은 풀로 붙일 부분이니까 잘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인데 접어야 해요. 접을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한번 접어보도록 해요. 제일 먼저 세로로 접어볼게요. 모든 모서리를 맞춰서 여기에 다 접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접어주셔야 이 모음집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손끝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각선으로도 모두 접어주시고요. 자, 선을 따라서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오돌토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붙여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잘라도 상관없다고 했던 이 부분과 여기 끝 부분을 보면 도안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부분을 잘 맞춰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제일 먼저 어떤 동물을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자, 만나볼 동물은 바로 여러분들 강치입니다. 자, 강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치 다음에 나올 동물들 위에서 접어주세요. 자, 위에서 아래로 접으면 이렇게 슴새가 나오게 됩니다. 바다새오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다새오리가 나오면 한 번 더 접어서 자, 북방 긴 수염고래가 나올 수 있도록 접어주시고 자,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을 붙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풀을 붙일 부분을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슴새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슴새가 잠시만요. 자, 이 처음에 강치가 있던 부분과 이 아래 풀을 붙일 칸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 자, 이제 풀을 이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자, 여기 풀을 붙이는 칸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풀을 붙여주시고 여기에 붙여주세요. 여기에도 총 3군데를 여러분들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자, 다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하나씩 선생님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방 긴 수염고래, 바다새오리, 강치, 그리고 슴새까지 우리가 배운 4가지 동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다 완성을 하시면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볼 수도 있어요. 강치와 그리고 슴새, 북방 긴 수염고래, 바다새오리까지 이 4가지 동물들을 여러분들 색칠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만들어 보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다새오리, 북방 긴 수염고래, 슴새, 그리고 강치까지 우리는 멸종위기 동물과 멸종위기 동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다시피 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이 해양 생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입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이 동물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독도, 사랑하는 독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많은 동물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독도의 멸종위기 동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